자,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게요. 이번에는 유튜브 통해서 들어왔습니다. 치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. MC넥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MC넥스 매수 가격 보니까 44,100원입니다. 10% 비중이고요. 이 가격이면은 뭐 오늘 들어오셨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질문이 지금 보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인가요?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. 아마도 오늘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. 자, MC넥스 전주 고전을 하다가 최근에 10월 초였죠? 36,6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. 그러다가 다시금 시장이 회복해주면서 이 종목도 좀 회복이 나왔어요. 현재는 44,200원입니다. 자, 그러면 MC넥스가 어디까지 목표를 줄 수 있는 종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. 자, 김정수 전문가님, MC넥스 갖고 계십니다. 44,100원에 10% 비중인데요. 요 종목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볼까요? 지금은 기술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봐요. 예.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성장을 좀 주도할 것 같을 때 네.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산업이 커지고 모멘텀이 커질 것 같다. 네. 그럼 가격에 상관없이 내가 좀 투자를 하겠다. 그럼 유동성 장세일 때는 이렇게 투자를 해도 돼요. 예. 아니면 시간 조금 더 기간을 둔다면 최악일 때 사서 네. 좀 피크 칠 때, 정점일 때 이제 파는 게 중장기 투자인 거죠. 예.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MC넥스는 적절하지 않다. 중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다. 그러니까 예. 목표치를 얼마까지 볼까요라고 보면 네. 이거는 중장기 투자에 대한 이 목표치를 설정해서는 안 되고 약간 좀 타이트하게 단기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. 네. 이렇게 봅니다. 왜냐하면 MC넥스는 카메라 모듈 업체로 유명한 업체입니다. 네. 이 카메라 관련된 이 매출을 보면 이 기업이 작년도 한 1조 3천억까지 성장을 했고요. 예. 영업이익이 한 592억. 그리고 2019년도를 보면은 매출액이 한 1조 2,600억. 그다음에 네. 영업이익이 한 1,100억.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보면 안 좋을 때는 한 3, 4% 정도 기록을 하다가 예. 잘 나오면 한 7, 8%선 정도. 그러니까 고마진 사업이 아닌 거죠. 그러니까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 양으로 승부하는 업체가 되는 거예요. 네. 여기서의 양이라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가 스마트폰. 삼성전자가 중저가 쪽 스마트폰의 출하량을 급증시키면 성장을 그대로 받는 거죠. 예. 왜냐하면 프리미엄 폰에 받기보다는 중저가 브랜드에 가니까. 그러니까 네. 삼성전자의 이 스마트폰 전략이 갤럭시 폴더블 폰이나 네. Z 플립 여기에 포인트를 두지 않고 예. 갤럭시 A 같은 중저가 쪽으로 집중을 했었을 때 성장하는 기업인 거예요. 네. 그게 매출 비중이 80%가 넘어가니까. 그래서 이 기업이 가장 고생을 했던 시기가 이제 2017년도까지거든요. 그때부터 기업이 급격하게 좋았어요. 왜냐하면 그때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아이폰하고 좀 다르게 좀 중저가 브랜드 있잖아요. 갤럭시 A 시리즈에 올인했던 구간이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중저가 브랜드의 어떤 이 성장을 이 기업이 고스란히 다 받았기 때문에 2018년도, 19년도에 이제 대사이클 그래서 터진 거예요. 예. 이 기업이 양으로 승부하는 거기 때문에 높은 기술력이 아니라. 그리고 두 번째가 그래서 이제 중저가 브랜드의 어떤 이 성장의 피크 정점에 대한 우려에서 이 기업이 이제 대입을 했던 게 그러면은 우리가 자동차에도 한번 팔아보자. 예.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매출 비중을 뭐 200억, 300억, 400억 이런 식으로 꾸준히 올려서 지금 한 2천억대 정도 나오는데 네. 뭐 카메라 관련된 것도 뭐 높은 기술력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. 우리가 이제 후방 카메라 같은 거 네. 또는 블랙박스에 들어가는. 그러니까 잘하기는 잘하지만 어떤 그 영업이익률 자체가 네. 갑자기 뭐 20% 30% 성장하기는 좀 어려운. 예. 계속 고객사하고 좀 단가를 협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예. 돈을 버는데 이 기업이 주도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됐던 이제 이 자동차 쪽 이 고객사가 됐던 가격에 좀 내가 좀 단가를 좀 낮춰서 맞춰야 되는 예. 경쟁 우위에 있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는 업체다 보니까 네.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이 자동차 전방 업체들이 작정하고 키울 때는 그 수혜를 톡톡히 받는데 예. 좀 전략의 변화를 줬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크게 변화를
좀 주면서 둔감하게 갑니다. 네. 근데 저는 삼성전자가 중저가 브랜드 쪽에 힘을 쏟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. 이제는 중저가 브랜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네. 캐파를 키워놨고 여기에 애플이 지금 그동안 안 뛰어들다 뛰어들었기 때문에 네.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폰 가운데 갤럭시 폴더폰 이런 걸 개척하려고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MC넥스에 대한 이 밸류를 계속 좀 높이기가 어렵지 않을까.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좀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예. 좀 단기적인 이런 대응을 전략하는 게 좀 타당하다. 다행인 거는 최악은 어쨌거나 작년도 코로나를 기점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예. 하단에 대한 요 바텀은 저는 37,000원에서 8,000원 정도가 좀 바텀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 가격 근처 오게 되면 좀 매수를 한다거나 예. 좀 신규 공략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위쪽으로는 48,000원대에서 한 49,000원짜리 이 자리가 저는 강력한 일단 좀 저항 자리로 좀 보입니다. 예. 그래서 지금은 어떤 랠리를 좀 기대하기보다는 37,000원대에서 한 8,000원 정도를 박스권 하단 정도로 보고 네. 이 가격 근처 오게 되면 좀 매수를 좀 대응을 하되 반대로 한 49,000원대 중후반 49,000원대 정도 오게 되면 좀 매도를 좀 해서 좀 추세를 좀 끌고 가기보다는 중간에 좀 비중 조절을 좀 하면서 가는 이런 예. 좀 대응 전략이 효율적이다. 이렇게 이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MC넥스의 경우에는 지금 중장기로 볼 만한 종목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 주셨고요. 그래서 좀 짧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하단은 37,800원 정도 생각해 보시고 그 상단을 48,000원, 9,000원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진님께서 보내주신 MC넥스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.